페이지 8페이지 먼저 펴볼래? 자, 우리가 먼저 들어갈 게 이제 집합이랑 명제야. 집합이랑 명제 둘은 좀 둘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집합을 좀 잘 알아둬야 명제를 가서 명제 배울 때도 좀 편하게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보통 한국말로 그냥 집합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이 어떻게 돼? 그냥 집합. 그치. 보통 뭐 여기로 집합하는 그런 말도 집합이라는 말이 쓰이고 그 어떤 모임이라는 거지. 어떤 그룹 이런 게 집합이잖아. 말 그대로야. 그래서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모임 같은 거, 모임 또는 그룹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화쌤 반,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 경화쌤 반 이런 것도 하나의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은 이제 집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집합 안에는 원소라는 게 들어있어. 그 원소는 그냥 집합을 이루는 그냥 대상이야. 집합을 이루는 대상. 자, 그러면 이 경화쌤,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그냥 여기를 그냥 경화쌤 반이라고 하자. 경화쌤 반에 있는 원소들은 뭐가 있을까? 뭐 아인이도 원소가 되고 윤서 원소 하나하나고 그리고 재빈이도 원소 하나고 이게 다 원소야. 그냥 하나하나가 다 원소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집합이랑 그 원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그래서 새로운 부등호 같은 걸 배울 건데 바로 이런 기호야. 이제 약간 C자를 좀 더 길게 늘린 다음에 이렇게 약간 알파벳 E랑도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자리랑 여기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원소가 들어올 거고 여기에는 집합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어떤 집합 안에 원소가 속한다 라는 표시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일단 보통 집합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을 해요. 중괄호로. 그래서 집합 A 안에 1, 2, 3, 4가 들어있다 라고 할게. 그러면은 자, 1은 A의 원소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1은 A에 포함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어렵니? 아니요. 엄청 쉽지. 자, 그러면은 2는 A에 포함되고 자, 그러면 5는 A에 포함될까? 안 돼요. 이거는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그냥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만 그어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뭐 다른 거를 하나 예시로 들어볼게. 뭐 집합 A를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여기 있는 애들을 경화쌤 반으로 할 거야. 경화쌤 반에 있는 친구들을 집합 A라고 해볼게. 집합 A는 썼으니까 B라는 집합이라고 해볼까? 뭐 상관없어. B라고 해볼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내가 이 중에서
B를 뭐라고 할 거냐면 집합 B를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거야. 집합이라고 할게. 자, 만약에 내가 이 중에서 키가 큰 사람들을 집합 B 안에 넣을 거야. 근데 우리 크다라고 하면은 보통 몇 센치 이상이면 크다라고 얘기해.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지. 몇 센치 이상이면 큰 거 같다? 강 80? 180? 몇 센치 이상이면 큰 거 같아? 170. 170.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그래서 이런 보통 주관적인 기준으로는 집합을 선정할 수가 없어. 무조건 객관적인 걸로만 항상 집합을 선정할 수 있어. 아까 경화쌤 반이라고 했으면은 경화쌤 수업을 듣는 사람들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집합 C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16의 양의 약수라고 했어. 그럼 C 안에는 뭐가 있는 걸까? 1, 또 2, 4, 8, 16까지 있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정확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돼. 객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이야기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집합을 표현을 할 거야. 집합을 표현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 이미 한 가지는 사실 보여줬어. 쌤이 어떻게 보여줬냐면 여기서 보여줬어. 여기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뭐냐면 조건 제시법. 나머지는 한국말이라서 쉬운데 세 번째가 어려워. 세 번째가 조금 벤다이어그램. 사실상 이름만 조금 어렵지. 어떻게 보면 3번이 가장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방법일 수도 있어. 자,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일단은 C를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 이미 예시를 하나 들어놨으니까.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그대로야. 원소를 나열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C라는 집합은, 자, 아까 집합은 중괄호를 써서 표현을 한다고 했지. 그래서 1, 2, 4, 8, 16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16의 양의 약수들을 이런 식으로 나열해 주는 거야. 그냥 나열만 쭉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때 여기서 중복되는 게 있다. 사실 4는 어떻게 보면 4 곱하기 4라서 4 두 개를 적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복되는 거는 하나로 보통 적어주고요. 굳이 순서는 상관없어. 순서는 예를 들어서 16부터 적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4, 2, 8, 1, 16 이런 식으로 적어도 상관은 없어.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크기 순으로 적어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자,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이름 그대로야. 자, 그냥 조건을 제시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C의 조건은 뭐야? C의 조건 16의 양의 약수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 조건을 적어줄 건데 똑같이 중괄호로 적어줄 거야. 중괄호로 적어줄 건데,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C 안에는 X라는 친구들을 원소로 가질 거예요 라는 게 X바, 이걸 바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X바 하면은 이제 X라는 얘를 원소로 가질 거다 라는 말이야. X라는 얘를 원소로 가질 거다. 근데 X는 16의 양의 약수, 이런 식으로 집합을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조건 제시법.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런 것도 조건 제시법이 될 수 있어.
뭐 여기 굳이 x가 올 필요는 없어. 굳이 x가 올 필요는 없어. 뭐 a가 a는 1에서 뭐 5 사이인 정수 이렇게 주면 자 그럼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볼까?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어? 2, 3, 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한눈에 보기 편하려면은 둘 중에 뭐가 더 편하겠어? 예. 위에 게 더 편하겠지. 왜? 다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집합의 경우에는 일단은 무슨 원소가 있는지 파악을 빨리 하려면은 원소 나열법으로 일단 나열을 쭉 해보는 게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야, 그냥. 그림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보통 C 집합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 여기 안에는 뭐가 있지? 1, 2, 4, 8, 16 있지. 그러니까 그냥 그림 안에다가 1, 2, 4, 8, 16 이렇게 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혼자 나와 있을 때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아.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집합이 2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집합 D를 하나 써줄게. 집합 D는 X라는 얘를 원소로 가질 거예요. X바. X는 4의 배수.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 안에는 뭐가 있어? 4, 8, 12, 16, 20에 쭉쭉쭉쭉 있지. 네. 그럼 뭐 여기 그림으로 표현했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했을 때 이걸 다 적을 수는 없고 그냥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자 D라는 집합을 쌤이 어떻게 D라는 집합을 여기다 일단 그려볼게. 그러면은 4, 8, 12, 16, 20 뭐 쭉쭉쭉쭉 더 있겠지. 네. 여기 점점점으로 처리할게. 자 근데 이거를 동시에 그릴 거야. 자 동시에 그리려면 봐봐. C에도 4, 8, 16이 있고 D에도 4, 8, 16이 있지. 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 C, D를 겹쳐서 그려야겠죠. 네. 그래서 C, D를 어떻게 그려주냐면 C 이렇게 그리고 D를 이런 식으로 그려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집합 2개 또는 3개까지도 나와.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이제 2, 3개 정도까지가 최대. 3개 정도까지는 가끔씩 나와.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4, 8, 16이 겹치니까 여기 안에다가 4, 8, 16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C가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D가 안 들어가는 애들 있지. 네. D에 속하지 않는데 C에 속하는 애들 뭐 있어? 1, 2 이런 거 있고 또 D에는 속하는데 C에는 안 속하는 것들 뭐 12, 20, 24, 뭐 28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림을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더라. 그래서 집합이 3개 정도가 있으면은 아니면 또는 2개 정도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겹쳐서 많이 그림을 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 넘어가서 좀 쉬운 거니까 그냥 말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페이지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러면은 쌤이 여기 예시를 조금 쉽게 드러났으니까 이 C랑 D를 한번 봅시다. 유한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유한, 원소의 개수가 유한, 셀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무한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거야. 셀 수 없어.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C랑 D 중에 유한집합은 어떤 걸까? C가 되겠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5개. 그리고 무한집합은 뭐야? D. D가 되겠죠. 왜? 셀 수 없으니까. 뒤에 계속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D같이 셀 수 없는 것들을 무한집합, C같이 셀 수 있는 것들을 유한집합이라고 한다. 자, 다음으로 배울 거는 공집합인데 잠깐만 기다려봐.
다음으로 배울 거는 공집합이야. 자,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야. 그냥 없어.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뭐 이렇게 막 그냥 중괄호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기는 좀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동그라미에 짝대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제 공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공집합이라고 하고 얘는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 원소의 개수가 0. 그냥 0개겠죠. 그럼 이거는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유한집합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이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가 계속 원소의 개수 얘기를 해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도 좀 배울 거야. 원소의 개수. 자, 원소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C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어. 원소의 개수.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NC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이러면은 C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5개. 5. NC는 그래서 5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N 공집합은 0. 0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n하고 괄호 열면 돼. 약간 fx 할 때처럼 그냥 그 x 안에다가 집합 오는 것처럼 n 가로 열고 c 이런 식으로 해서 집합의 개수 세주면 된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조금 개념 확인 5번까지 한번 풀어볼래? 1번부터 5번까지 개념 확인